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 멈춰야 할 7가지 습관. 삶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 늘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마음이 무거워질까? 얼마 전 한 60대 어머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난 늘 남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가족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요즘은 자꾸 서운한 일만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져.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겪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삶의 무게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무게가 우리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이 7가지만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완벽을 추구하는 자기 압박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완벽함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탁월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죠. 발표 자료의 모든 쉼표까지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일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고 그 작은 실수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동료들은 정말 훌륭했다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그 한 가지 실수만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카렌 호니는 신경증적 완벽주의는 실제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완벽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히 좋은 개념을 받아들이세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충분히 좋은 엄마고 enough mother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충분히 좋은 부모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전부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보세요. 둘째,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하세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자기 연민의 습관을 기르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 말해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친구에게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충분히 좋은 삶을 받아들여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완벽한 진주는 없다. 모든 진주는 상처 입은 조개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과도한 통제 욕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제 욕구가 지나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50대 중반의 김 부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관리자였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죠. 모든 업무 과정을 세세하게 관리했고 팀원들의 일처리 방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조정하려 했습니다. 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실수를 줄이려면 모두가 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팀은 높은 이직률로 골머리를 앓았고 남아있는 팀원들도 소극적이고 창의성이 결여된 업무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님 밑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작년 말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3주간 병가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없는 동안 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의 대리인으로 젊은 과장이 임시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병가에서 복귀한 김 부장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팀이 그가 없는 동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뿐 아니라 그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그들의 방식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김 부장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통제 욕구가 오히려 팀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용기를 내어 팀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자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율성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후 6개월, 김 부장님의 팀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직률이 감소했고 팀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부장님 자신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그의 고혈압도 자연스럽게 호전되었습니다.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하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김 부장님도 이제는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통제 욕구를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 보세요.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님은 이 방법으로 20년간의 불안 증세를 극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내가 챙길 수 있지만 학부모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둘째, 의도적으로 실수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대전의 한 심리 상담사는 완벽주의 내담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합니다. 작은 실수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그 결과를 관찰하면 실수가 생각보다 큰 재앙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커피숍에서 일부러 커피를 조금 흘리거나 발표 중 의도적으로 단어를 잘못 말해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연습을 해보세요.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사업 초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심지어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해봤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통제 욕구는 사실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강박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는 72세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50년 넘게 바다를 상대로 해녀 일을 해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거라 파도가 높은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거지. 자연에 맞서려 들면 언제나 진다는 걸 바다가 가르쳐 줬수다. 오늘부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보기에 어떨까?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를 질식시키곤 합니다. 35세 유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대로 사회적 성공, 로드맵대로 살아온 것이죠. 안정적인 직장, 좋은 연봉, 주변의 부러움.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듯했습니다. 퇴근 후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였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쏟고 싶어졌습니다. 유 작가는 비밀스럽게 단편 소설을 온라인에 올렸고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과 글쓰기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된 직장을 버리는 걸 미쳤다고 생각하셨어요. 친구들도 내가 지금 잘 나가잖아. 왜 그만두려고 해? 라고 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회사 화장실 칸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평생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표를 내고 일주일 동안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유 작가는 이제 2권의 소설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불안정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게 빛납니다. 가끔 불안하지 않냐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안정감보다 값진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취향이나 능력을 아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아와 사회가 기대하는 자아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칩니다. 먼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 10가지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자신의 가치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구분해 보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둘째, 작은 반항을 시작해 보세요. 40대 회사원 박 씨는 매일 아침 15분 일찍 일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15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명상을 하든 음악을 듣든 그냥 창밖을 바라보든 오롯이 제 선택대로 보냅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루의 시작을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셋째, 불편함 견디기를 연습하세요. 대구의 한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거스르면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이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해요. 타인이 실망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배우는 거죠. 경기도에 사는 63세 이 여사의 이야기도 의미가 깊습니다. 그녀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뤄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그녀는 60세에 대학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손주나 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웃으며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지난해 문예창작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지역 문학 잡지에 시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30년은 더 살 수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가끔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내게 기대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본대로가 아닌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입니다. SNS가 일상이 된 요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유럽 여행 사진, 지인의 승진 소식,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새집 마련 소식, 이런 것들을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42세 정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육계에서 꽤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10년간 운영해온 학원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으로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불안했어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학원과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긴 왜 학생이 더 많지? 저 원장은 왜 외제차를 타지?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정 원장은 점점 더 경쟁에 몰두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한 마케팅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 전조 증상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 원장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누구와 경쟁하고 있었던 걸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쟁하던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나였어요. 사회가 정의한 성공,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춘 성공을 쫓고 있었던 거죠. 퇴원 후 정 원장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원 운영 시간을 줄이고 주말에는 완전히 쉬기로 한 것입니다. 수익은 약간 줄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동양의 현자 공자는 남과 경쟁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SNS 디톡스를 시도해 보세요. 인천의 한 직장인 그룹은 매월 마지막 주말을 SNS 없는 주말로 정하고 함께 실천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뭔가 놓치는 것 같고 손가락이 자꾸 인스타그램 아이콘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틀만 지나니 오히려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주변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책도 더 읽게 되더라고요. 둘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맛있는 급식, 재미있는 체육 시간 같은 간단한 것들을 적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키가 작아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비가 와서 교실에서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같은 깊이 있는 감사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성공 기준 세우기를 해보세요. 강원도의 한 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때는 얼마나 비싼 가구를 만드느냐에 집중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드느냐가 제 성공 기준이 되었습니다. 100년 후에도 누군가 제 가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전남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7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50년 넘게 같은 논을 갖고 온 농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도시로 가서 큰돈 벌고 싶었지. 친구들 서울 가서 사업한다, 공장 차렸다 하는 소리 들으면 부러웠어. 근데 말이야,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참 복이 많았어. 같은 땅을 50년 넘게 밟으며 사계절을 봤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이제야 알겠어. 그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도시의 어떤 성공한 사업가보다 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춰보세요. 각자에게는 각자의 여정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또 누군가는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어떤 속도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여정 자체를 즐기고 있는지입니다. 5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과거의 실수, 후회, 상처, 미련, 이런 감정들이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백미러가 앞유리보다 더 크다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현재를 사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38세 송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0년 전 대기업 입사,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한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날 밤새 준비했던 내용인데 면접장에서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죠. 지금도 가끔 그 순간이 떠올라요.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 이후로도 송 씨는 다른 회사에 취직해 나름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결정을 앞두면 항상 10년 전 그 실패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면 불안감이 엄습했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선배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 회사에 입사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송 씨는 그 질문을 계기로 대체 역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 회사에 입사했다면 지금의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에 전문성도 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겸손함과
회복력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그 실패가 실은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인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요. 10년간 제 자신을 괴롭혔던 그 기억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달리는 사람이 출발점을 놓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때로는 과거를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료의식을 가져보세요. 대전의 한 심리상담가는 내담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권합니다. 오래된 상처나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태우거나 물에 띄어보내거나 땅에 묻는 의식을 해보세요. 물리적인 행동이 심리적 종결감을 가져옵니다. 전북 전주의 한 50대 주부는 20년 넘게 간직해온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남겼지만 더 이상 제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했어요. 그 과정이 마치 마음의 대청소 같았어요. 둘째, 재해석하기를 연습하세요. 서울의 한 기업 연수원에서는 임원들에게 실패 재구성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적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임원들이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중요한 성장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 훈련을 해보세요. 제주도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한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에 빠져 있다고 느낄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주변의 소리,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84세 할머니의 지혜도 귀 기울일 만합니다. 그녀는 한국전쟁 때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슬픔은 지워지지 않아. 그건 내 일부가 되어버렸지. 하지만 슬픔에 갇혀 살진 않았어. 내게 남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았지. 잃은 것만 생각하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져. 그녀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을 아이들을 돌보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간 일은 물 흐르듯 보내주는 게 좋아. 붙잡으려 하면 손만 아프고 결국 물은 흘러가 버리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수나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은가요? 오늘부터는 백미러를 통해 과거를 잠깐 확인하되 대부분의 시간은 앞유리를 통해 앞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여섯 번째로 멈춰야 할 습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재판관이 되곤 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너그럽게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자책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판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할 경우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충청남도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45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열정적인 교사로 정평이 나 있었죠. 저는 항상 완벽한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밤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주말에도 학생들 과제를 검토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은 수업 중 작은 실수를 해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떤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녀의 자기 비판은 점점 심해져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너무 피곤해서 수업 자료를 그대로 두고 학교에 왔어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즉석에서 수업을 진행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수업이 아이들과 더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진 최고의 수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 경험은 이 선생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자연스러움과 유연성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점차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일기에 적어요. 예전에는 항상 부족한 점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성취도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동양의 현자 맹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자신의 본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본성이 있지만 지나친 자기 비판으로 그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판단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연민을 연습하세요. 서울의 한 심리 상담사는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둘째, 실패 일기를 써보세요. 대구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팀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실패 모음집을 만들어 공유합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그 주에 있었던 실패나 실수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화가 생기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셋째, 자기 대화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부산의 한 명상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을 적어보세요. 바보 같아. 왜 이렇게 못하지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을 좀 더 친절한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76세 할아버지의 지혜도 귀 기울일 만합니다. 그는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리듬을 몸으로 익힌 분입니다. 농사는 실패가 당연한 거요. 때론 가뭄이 오고, 때론 홍수가 오고, 때론 병충해가 생기지. 그럴 때마다 하늘만 원망하고 자신을 탓했다면 난 벌써 농사 포기했을 거요. 자연은 완벽하지 않아. 우리도 자연의 일부니까 완벽할 수 없는 거지. 그의 주름진 손은 오랜 시간 땅과 씨름해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자연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30대 주부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선생님이 금세옹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본에서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전통이 있다고요. 이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여겨진대요. 우리의 상처와 실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더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불완전함, 실수, 상처는 우리를 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인간적이고 깊이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그 따뜻한 이해와 공감을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7번째 멈춰야 할 습관은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들을 미룹니다. 더 여유가 생기면, 은퇴 후에, 아이들이 크면, 돈을 더 모으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 후에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 대형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52세 정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소설가를 꿈꿨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법대에 진학했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나중에 시간이 나면 글을 쓰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업무, 결혼, 자녀 양육, 생활의 무게 속에서 그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변호사는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된 질병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유한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떠난다면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소설을 써보지 않은 것이었어요. 회복 후 정 변호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사일 근무로 전환하고 나머지 3일은 오롯이 글쓰기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수입은 줄었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값졌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저는 제가 꿈꿔왔던 소설가로 살고 있으니까요. 2년 후, 그는 첫 소설집을 출간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법정 승소보다 값진 성취였습니다. 동양의 현자 장자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쉬어갈 곳은 많지만 머물 곳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짧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한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미루지 않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킷리스트의 역산을 해보세요. 강원도의 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후 각 항목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후회 없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달력에 표시하세요. 갑자기 삶이 더 명확해집니다. 둘째, 월요일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울산의 한 직장인 모임은 매주 월요일마다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취미, 책 한 권 읽기,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언젠가가 아닌 지금 시작한다는 거죠. 월요일마다 뭔가를 시작하다 보면 미루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셋째, 5분 법칙을 활용하세요. 경상북도의 한 작가는 이 방법으로 10년 넘게 미루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매일 딱 5분만 글을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너무 짧아서 미루기 어려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5분을 넘겨 글을 썼고 결국 3년 만에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68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60세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여행 가자고 늘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58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 후 2년 동안 깊은 후회에 잠겼어요. 왜 좀 더 일찍 떠나지 않았을까 하고요. 60세 생일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그 후 8년간 김 할머니는 15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패키지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나이 든 여자가 혼자 여행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과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인천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20년간 임종을 지켜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좀 더 용기 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걸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일들이요. 이런 소망들은 대부분 미루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이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멈춰야 할 7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기 압박, 과도한 통제 욕구,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노력,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과거에 묶여있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판단, 그리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미루는 것. 이 7가지 습관을 멈출 때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날입니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고 조금 더 현재에 충실하며 조금 더 용기 내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